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2024학년도 정시지원 가이드라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효율적인 정시지원 대학을 찾고 최상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정시지원 대원칙과 그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정시지원 가이드라인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에 업데이트했으니까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반드시 출력하시고 같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먼저 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정시지원 가이드라인은 여러분에게 특정 대학을 선별해 드리는 동영상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적 수준도 다양하고 여러분 목표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정시지원 대학 선별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특정 대학을 선별해 드리는 건 아니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시 시장에선 일반적으로 정시 컨설팅이 50분이나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라서 나름대로 상담 노하우가 있으시겠지만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따라서 그 컨설팅 하신 분에게 충분한 정보를 얻고 효율적인 상담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셔서 정말 충실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힘들게 잡은 컨설팅에서 좋은 효과를 얻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세 번째, 진학사나 고속성장처럼 여러 가지 좋은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얘네들이 나에게 자동으로 노력하지 않고도 좋은 대학을 추천해 주겠지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인데 수험생 여러분 수능 보느라 힘들긴 하셨겠지만 원서 신청하기 전까지 정말로 꾸준히 조사하고 분석할 각오를 하셔야 되고 이걸 제발 아무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남이 손에 맡기지 마시고 수험생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리스트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작성하신 다음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걸 해서 경제적 수익을 얻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입시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혼자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고3이면 담임선생님과 재수생이라면 재종반 담임선생과 상담을 진행하시고 만약에 충분하게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다 그럼 저처럼 컨설팅을 신청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네이버 블로그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잘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일을 하던 효율성과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일종의 원칙 또는 기본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시지원 대학을 고를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대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지원 가이드라인의 6페이지가 될 건데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야지 효율적이고 효과 있는 정시지원 대학을 선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저는 너무나 아쉬운데 많은 학부모님들과 수험생께서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내가 희망하는 대학을 선별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개똥떼네 같은 환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성적표를 받으셨죠? 그래서 진학사나 고속성장을 이미 구매를 하셔서 거기에 데이터를 입력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절대 대학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대학이 우리를 선택할 겁니다. 즉 대학이 야, 너 쓸 때는 우리 대학밖에 없어 라고 손짓을 할 겁니다. 그 조건은 이미 아시겠지만 과목별 반영 비율이라든가 탐구 과목 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조건값들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시 지원에서 가장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성적 데이터상 가장 유리한 대학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정시지원 대학을 선별할 때 핵심 컨셉 또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건 뭐냐? 너무나 많은 대학 후보군들 중에서 너무나 많은 학과 후보군들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대학과 학과를 효율적으로 검색해서 선별하신 후에 거기에 여러 사이트나 컨설팅의 도움을 얻어서 데이터를 분석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학부모님들의 심리와 성격까지 반영해서 대학을 고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좀 골 때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게 있고 어느 정도 예측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경쟁률 같은 거 예측을 한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보다 능력이 뛰어나셔서 그걸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시지만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종의 이제 쉬운 말로 눈치 게임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에 무슨 요일날 어떤 날씨에 가는 게 사람이 적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100% 적중이 된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도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저는 가능하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되니까 요게 일단 대원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이야기이긴 할 건데 정시지원 합격 예측 서비스, 진학사 고속성장, 대성마임의 메가스터디 온라인 배치표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지나친 의존, 즉 나 편하게 대학을 고르겠다는 생각을 절대 두시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 또는 자동으로 추천하는 대학은 제가 100% 장담하지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대학과 학과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정말로 많이 하향 지원된 대학이 선별되는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부탁인데 아무리 진학사가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도 여러분이 성실하게 꾸준하게 집요하게 조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기 써놨긴 했죠.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강조드릴 건 이겁니다. 뭐냐? 즉 진학사가 대표적일 겁니다만 지원하는 학생들의 동향을 보고서 소위 말해서 보정값이라는 걸 반영합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또 원서 마감 전날 몇 시에 우린 마지막 보정값을 업데이트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까지 끊임없이 바뀝니다. 따라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발 부탁인데 아버님도 아버님도 아니라 보통 어머님들이 진짜 이걸 끈질기게 조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항상 칭찬해드리고 좀 안쓰럽다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성실하고 꾸준하고 집요하게 일일이 다 클릭을 해보시고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또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수험생들이 보통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수능 점수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합격 가능성도 높고 대학 명성도 높고 그러면서 취직도 잘 되는 미래 전망이 밝은 학과를 골랐으면 좋겠고 그렇게 컨설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한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대학을 우리는 고르기가 힘듭니다. 물론 극상위권 학생은 제외가 되긴 하겠죠. 그 사람들은 원하는 데 쓸 수 있긴 하겠지만 이런 대학을 동시에 만족하는 대학을 고른다? 제가 장담하지 100% 그런 대학은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거나 두 개를 골라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를 포기하거나 두 개를 포기해야 됩니다. 나는 합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거야. 재수 무서워. 그렇다면 이거를 양보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고 나는 미래 전망을 챙길 거야. 그럼 이런 걸 또 양보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제 자료 뒤에 보면 대학교 리스트를 쓰는 칸이 있을 텐데 거기에 후보 대학을 쓰시고 장점과 단점을 수험생 본인도 비교를 해보시고 가족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셔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발 부탁이죠. 선택을 하고 났다. 선택을 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하지 못한 거에 대한 미련을 절대로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결국은 마감 전까지 제대로 대학을 못 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건 매번 얘기해죠. 저는 대치동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재종반에서도 그렇고 고1, 2, 3 그리고 재수생들을 꽤 오랜 시간 동안 가르쳐온 강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우리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강조드리지만 내가 수능이 미끄러져서 지금 엄청난 욕심이 생기고 또 반성도 했기 때문에 재수를 하면 무조건 성공할 거라는 장밋빛 환상을 갖지 마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합격을 무조건 하고 나시고 차후 계획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입이든 반수든 재수든 근데 하나는 걸쳐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이건 수험생들 기분 나쁘시면 제가 찢는 소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반성하고 생활 태도를 바꾸겠지만 수험생 성향 쉽게 안 바뀝니다. 친구 좋아하는 친구들, 또 핸드폰 좋아하는 친구들,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2, 3, 4월 달에 열심히 하지만 결국 4월 달 이후로 예전 습관이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 수능 난이도는 예측 불가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오래 경험해 보셨잖아요. 또 유명한 재수학원들 요새 트렌드가 한반당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과 교재 수준은 좋지만 관리 애매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 하나를 합격하고 나서 차후 계획을 진행하는 게 좋으신데, 이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재수하다 힘들면 그 대학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커지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나 잘못되면 그 대학 예전 도학으로 돌아가면 돼 라는 것이 정말로 큰 보험과 버팀목 역할을 해줍니다. 아울러서 오늘 제가 이번 정시지원 가이드라인 시리즈를 통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지원 대학을 꼭 하나 찾아라, 이 얘기인데, 하나 걸치고 나면 공격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차후에 지원을 하실 때. 그래서 요놈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반수, 또 제가 비추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1학년 일단 합격을 하시고, 학고는 맞긴 하겠지만 2월달 선행반도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2월달부터 개강하는 재수를 오롯이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 여러분들이 해당 대학교에서 학칙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새 워낙 이탈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대학교에서 학칙을 나름대로 강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올해도 이미 아시겠지만 수능이 어떻다고 그러죠? 정말 어려운 핵 불수능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죠. 물론 탐구는 좀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지만, 따라서 지금처럼 난이도가 너무 어렵게 나면 우리 학부모님의 수험생들이 정말로 공포심에 쩌들게 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치우친 입시 전략을 고민하시게 되는데, 강조드립니다. 반드시 안전지원도 하나 하시지만 모험지원도 반드시 하셔라. 모험지원을 타당하게, 그러나 너무 난 재수할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 모험지원 대학을 하셔야지 그게 합격이 되든 떨어지든, 죄송합니다, 어쨌든 합격이 되든 떨어지든 그 지원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명심하시고 또 외웁니다. 안전지원 대학은 다군에선 변수가 너무도 많고 대학도 적으니까 여기선 찾지 마시고 상향지원 대학, 뻔한 얘기죠. 변수가 많은 대학과 학과 등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건 우리 이후에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선생님, 나머지 하나는요? 나머지 하나는 취향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 취향을 말씀드리면 안전지원 대학을 하나를 좀 잘 찾으셨다면 저는 2개 정도는 상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단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2가지를 먼저 좀 짜는 게 필요합니다. 뭐냐? 첫 번째, 정시지원 최저 마지노선 대학을 설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 나는 무슨 대 이하는 지원 의사가 없어 라고 설정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여러분이 지원하기 싫은 대학 또는 어려운 대학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도 확실히 처음부터 규정하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상 보면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여학생들은 여대를 좀 싫어하는 성향이 있고, 또 종교적 이유도 있고, 왜냐하면 어떤 특정 종교가 그 의무인 데가 있죠. 그래서 그 종교적 이유, 그리고 전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지역적 이유 때문에 나는 이 대학을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즉 최저지원 마지노선 대학, 나 이거 이하는 지원할 의사가 없어, 또 지원 불가 대학을 설정하지 않으면 검색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시간 내 대학을 선정하지 못하고 진짜 고민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절대 안 되니까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 자료 끝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개 대학을 딱 한 세트, 즉 포트폴리오 하나로만 구성하려고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막 여러 개 포트폴리오를 짜라고 얘기 드렸는데, 일단 전문가분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이렇게 컨셉을 잡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안정추구, 모험추구 포트폴리오 짜보시고, 인서울 중심 대학 또는 직어국 포함 이렇게 또 포트폴리오 3장을 짜보시고, 명성 위주, 그 다음에 전망 위주 이렇게도 짜보시고, 이런 다양한 컨셉으로 짜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7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학생들이 또 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시지원 합격 예측 서비스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뭐 진학사가 최고라느니 고속성장이 뭐 좋다더니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 세 개가 여기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참 훌륭하지만 나름대로 단점도 갖고 있는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른 거지 뭐 옳은 게 맞아 절대 기준을 두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놨지만 비용이 드시라도 한 개 사이트만 이용하는 건 진짜 리스크가 커지는 거고 최소 3개 이상을 사셔서 현명하게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새 짜증나는 게 뭐냐? 진학사도 대성마이맥도 마찬가지인데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점수를 입력해서 클릭 몇 번이면 꽤 많은 대학의 데이터, 합격 예상 데이터를 한 번에 보기 편하게 편집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경쟁 업체의 데이터 누출하는 걸 예방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그 데이터를 다 공개했더니 허수 지원이 너무 많다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요새는 일일이 다 클릭해서 보게끔 바뀌었습니다. 물론 허수 지원을 막기 위해선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도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개 사이트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법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조심할 건 요새 허수 지원도 말이 많죠. 사실은 모든 업체의 가장 큰 고민이 이 허수 지원일 겁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대학교 개수도 줄어드는 건 잘 아실 겁니다. 또 얼마 전 뭐 몇 년 전으로 뭐 작년인가 재작년 뉴스로 나왔었죠. 수시로 합격한 최상위권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상위권 대학의 특정 학과를 그냥 지원을 해놓고 등수를 채워놓고 자기 친구가 지원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지원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절대 뭐가 하나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 대표적으로 진학사고 고속성장이 대표적이긴 할 텐데 모의 지원 등수를 강조해서 보여주는 게 있고 합격 예상 환산 점수를 강조해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지금 못 알아들어도 됩니다. 우리 그 뒤에 실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거니까. 그러면 모의 지원 등수를 강조해서 보여주는 진학사 같은 사이트의 장점은 당연히 지원 경향을 확인할 수 있죠. 아울러 등수가 포함이 되고 이거 못 알아들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진학사에 사용법에 설명드릴 거니까 나하고 같은 대학에 같은 학과를 지원한 친구들의 데이터와 지원 대학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매우 좋긴 합니다만 이놈의 등수와 합격 예상 칸수가 여러분의 심리적 불안감을 엄청 증폭시킵니다. 근데 고속성장은 사실 그거보다는 환산 점수, 즉 내 수능 성적을 입력했을 때 작년의 데이터와 올해 입시생들의 데이터를 병합해서 그래서 거의 계산값을 하시는 거겠죠. 제작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점수 중심으로 보여주는 게 의외로 심리적으로 영향을 덜 끼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모험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단점은 지원 경향이라던가 또는 경쟁자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어려울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원자의 동향은 반드시 파악은 하긴 합니다만 저는 이게 많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결정적으로 옛날 강남대성에서 상담실에 근무했었을 때 그 많은 데이터를 보면서 합격생과 합격생의 데이터 그리고 진학사에 지원했을 때 데이터를 정말 많이 비교해 봤기 때문에 저는 모험 지원하면 가능하면 등수보다는 그냥 점수 위주로 판단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등수만 집중해도 또는 한 사이트만 집중하는 걸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죠. 목적에 맞게 잘 사용을 하셔라. 그래서 안전지원 대학 선별하는 법,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 모험지원 대학 선별하는 법도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덜 중요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기존 대학 서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인문계와 고인물이라고 이야기하기 전 특히 자연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지금 특정 대학을 이야기하면 되게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특정 대학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자연계 같은 경우는 메디컬 관련 학과가 존재하는지, 즉 의치한 수학이겠죠. 또는 공과대 수준과 규모, 여기엔 최첨단 학과도 포함이 될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대학교 서열을 다시 재편성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너무나 대학 명성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특히 애매한 상위권이나 중위권 학생들한테 좀 강조드립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 기존의 인기 학과가 무조건 미래 전망이 박다라는 생각 버리시고, 이런 것도 잘 고려하셔서 정시지원 대학을 선별하는 것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건 죄송합니다.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하시는 학생이나 중하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4년제 대학 가는 것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4년제 대학은 마음만 먹으면 지방대에 눈을 돌린다면 정말 가기 편해졌죠, 옛날보다는. 근데 무턱대고 4년제 대학에 가는 것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중위권 대학이라던가 전문대에서 소위 말하는 자격증을 따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정말로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되니까, 이 점도 수험생 본인이나 가족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재수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재수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정시지원 대학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요거는 따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